얼마 전에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로부터 하나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2025년까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로저스 센터의 새로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중 페이스 1, 즉 1단계가 종료되었고 1단계의 마지막 순서였던 선수시설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번 라이브에서 메이저리그 시설이나 실제 선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토론토에서 보내준 자료와 영상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구장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 리노베이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초 저는 펜스가 당겨졌기 때문에 로저스 센터에서 홈런이 늘어날 것이다. 토론토 역시도 이런 이유에서 땅볼 투수 위주의 영입을 해왔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뀐 외야 관중석에는 소셜이란 이름을 붙인 섹션들, 그 섹션들을 바나 라운지 형식의 입석 섹션들로 만들었고 이 섹션들이 현재까지 계속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밀리 섹션도 있는데요. 패밀리 섹션도 꽤나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제가 로저스 센터에 직접 가보고 가장 놀란 부분은 5명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수유실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수유실에 들어가게 되면 기저귀와 물티슈를 비롯해서 영유아를 데리고 야구장에 온 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샤파이로와 그의 오른팔 애킨스는 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행정과 운영 능력만큼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저스가 주는 미션을 실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를 잘하는 운영진 하나만 영입해서 그 운영진에게 야구를 맡기면 토론토 야구의 황금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헛소리였고요. 1989년 완공된 로저스 센터는 로저스사가 블루제이스를 인수하기 전까지 스카이돔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제 나이 정도를 기준으로 40대 위로는 아직도 로저스 센터란 이름 대신 스카이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공된 지 35년이 다 돼가는 로저스 센터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다가 그동안 축구, 미식축구, 스케이트, 야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다목적 구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블루제이스의 모기업인 로저스사가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앞으로 3년간 로저스 센터를 새롭게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왜 로저스사가 토론토를 매각하려고 시도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블루제이스를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토론토의 CFL 팀이 로저스 센터를 떠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로저스 센터가 다목적 구장이 아닌 야구장으로만 사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로저스 가문의 승계 싸움에서도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서 로저스는 야구단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로저스는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인수한 뒤에 400만 달러를 들여서 홈팀 클럽하우스를 새롭게 단장한 적이 있지만 3억 달러와 400만 달러는 차원이 다르죠. 1단계 선수시설 업그레이드는 총 4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버샵입니다. 참 잔잔한 변화인데요. 이 바버샵은 원정팀 덕아웃 앞쪽 심판진 대기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처럼 딱히 바버샵이 필요 없어 보이는 선수도 있지만 마노아나 베리오스 같은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스타일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경기장에 전문 바버샵이 있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버샵에는 경기가 열리는 홈 시리즈 중에 전문 바버가 항시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바버샵은 원정팀 선수들도 원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 바버샵이 조금은 소소한 변화였다면 두 번째, 웨이트룸은 큰 변화인데요. 로저스 센터가 오래된 건물이었던 만큼 기존에 있던 웨이트룸은 오래되기도 했고 장소도 조금 협소한 편이었습니다. 토론토는 이번에 7,900 스퀘어풋의 공간에 토론토 선수단이 경기 준비에서부터 경기 후 휴식과 회복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더 니든 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기록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선수들은 훈련 데이터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 중 선수들은 사실상 자는 시간 말고는 경기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경기장에 이런 최신식 훈련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은 분명
홈 경기에서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토론토는 원래 홈 경기에 강한 팀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템파베이 다음으로 높은 홈 경기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세 번째는 선수 가족 대기실인데요. 저는 예전에 블루제이스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그 당시 선수 가족 대기실에서 일을 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수 가족 대기실은 단순한 큰 공간에 선수들의 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난감이나 그에 관련된 가구들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본 새롭게 바뀐 선수 가족 대기실은 제가 알던 그 대기실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이었습니다. 시즌 중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선수들이기에 경기장에 찾아온 가족들이 좋은 공간에서 편하게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하게 되면 많은 선수들은 가족과 함께 훈련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에서 오전 훈련이 끝나면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려고 합니다. 시즌이 시작되게 되면 북미 전역을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살인적인 이동거리를 소화해야 하고 매일 경기장에서 10시간 정도를 보내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토론토는 로마노 정도를 제외하면 토론토에 거주하는 선수가 없고 모두 시즌 동안만 잠시 토론토에 있다가 돌아간 선수들이기에 이런 공간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버팔로를 임시 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머무르기가 힘들다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토론토의 불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펜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샤파이로와 애킨스를 주로 비판하는 저이지만 이것만큼은 이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투수들의 경우는 등판일 사이 자신들의 루틴에 따라서 등판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불펜 투수들은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하고 경기 전 훈련 루틴도 선발 투수들이나 포지션 플레이어들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잦은 부상으로 연결되기 딱 좋은 환경인데요. 토론토는 불펜을 위로 올리면서 필드 레벨에는 불펜 투수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풀다가도 경기 상황이 바뀌면 등판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불펜 투수들이기에 필드 레벨에 구비된 여러 훈련 회복 공간은 불펜 투수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리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오프시즌 매치는 선수 영입에 4억 5,300만 달러를 썼지만 토론토는 경기장 업그레이드에 3억 달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팬들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더니든에 세워진 스포츠 컴플렉스에 이어서 로저스 센터의 선수 시설 업그레이드에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시설도 좋은 선수 영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샤파이로와 애킨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샤파이로와 애킨스가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두 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2025년 로저스 센터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선수들 전용 시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S급 선수 영입과 A급 선수를 조금 더 저렴하게 영입하고 최고의 훈련 시설을 제공해주는 것 중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토론토에서 보내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